오늘은 다준이네 학교 소풍날이에요. 다준이는 첫 소풍에 늦지 않기 위해 얼른 준비를 마치고 소풍 장소에 도착했답니다. 다준이네 반 친구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다준이는 오늘 소풍을 함께할 짝꿍을 배정받았답니다. 나리가 다준이의 짝꿍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 곳을 구경하고 점심시간에 다시 여기 모여주세요. 네. 여러 곳을 구경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다준이는 점심을 먹기 위해 비닐봉지에서 샌드위치와 플라스틱 물병을 꺼냈어요. 그런데 나리가 갑자기 다준이를 쳐다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네요. 무슨 이유일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은 친구들을 모두 불러모아 시원한 그늘로 갔어요. 자, 선생님이 준비해오라고 한 스케치북과 색연필 다 가져왔죠? 이제부터 우리의 소풍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다들 시작! 다준이는 가방에서 새로운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나리를 봤는데 나리의 스케치북은 종이가 얼마 안 남은 헌 스케치북이었어요. 다준이는 나리에게 물었어요. 왜 헌 스케치북을 가져왔어? 아직 종이가 남아있잖아. 방긋 웃으며 대답한 나리는 서둘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준이도 주변을 둘러보며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리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어요. 나리의 스케치북에는 소풍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모아둔 쓰레기 봉투가 그려져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의 그림과는 아주 달랐어요. 그래서 모두 나리의 그림에 집중했죠. 저는 소풍 장소의 풍경으로 쓰레기를 모아둔 쓰레기 봉투를 그렸어요. 반 친구들과 선생님은 나리가 왜 쓰레기 봉투를 그렸는지 궁금해졌답니다. 나리는 왜 다른 멋진 풍경을 두고 쓰레기 봉투를 그린 걸까요? 사실 제가 쓰레기 봉투를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가족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저희 집에 5 악당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여기 있는 악당도 몰아내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나리의 이야기에 반 친구들은 5 악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답니다. 대체 5 악당이 뭘까요?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새 집에서는 제가 쓰레기 청소 담당이었는데 날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서 어느 날은 엄마한테 이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는지 여쭤보았어요. 어마어마한 쓰레기산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어떤 쓰레기 봉투는 터져서 안에 든 게 쏟아졌고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녔어요. 쓰레기 봉투는 30개만 쌓여도 산더미였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쓰레기 산을 하나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리의 이야기를 듣던 반 친구들 중 누군가 질문했어요. 5 악당이 뭔가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쓰레기를 말해요. 저희 가족은 이 5 악당을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없애기로 했어요. 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죠. 이런 노력을 쓰레기 제로 운동이라고 한대요. 그때 또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쓰레기를 휴지통에 안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일은 5단계로 실천했어요. 모두 이 그림을 봐주세요. 나리의 그림에는 이러한 내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1단계. 필요 없는 물건은 거절합니다. 2단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갖고 있는 물건의 개수를 줄입니다. 물건을 아끼고 쓰는 양을 줄입니다. 3단계. 물건은 본래 쓰임새대로 최대한 재사용합니다. 4단계. 음식물 쓰레기나 낙엽은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퇴비로 만듭니다. 5단계.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에는 재활용합니다. 나리는 소풍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은 봉투에 손을 집어넣더니 안에서 쓰레기를 하나 둘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 어떤 집은 1년 동안 버린 쓰레기가 딸기잼 병 하나에 들어갈 정도래요. 우와, 대단해. 반나절 사이 반 하나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학교 전체나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때 누군가 나리에게 또 질문했어요. 그럼 과자를 다 먹고 나면 과자 봉지는 어떻게 하나요? 반 아이들은 궁금해져 모두 나리를 쳐다보았어요. 나리는 자기 자리로 가서 가방을 열고 주머니를 하나 가져왔어요. 나리는 주머니 안에서 본인의 간식을 꺼내어 보여주었답니다. 휴대용 물병과 집에서 만든 쿠키, 그리고 과일이 비닐봉지가 아닌 병에 담겨 있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면 나리는 항상 엄마랑 빵집에 들러요. 비닐봉지 대신 청가방에 빵을 담고 엄마는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요. 엄마, 보온병이 많이 무겁지 않아요? 천가방에 보온병까지 귀찮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나도 귀찮고 많이 힘들었단다. 하지만 나리야, 잘 새겨들으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존재하지 않는단다. 특히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더욱더 나는 나리가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아이가 되었으면 한단다. 알겠어요, 엄마. 저도 엄마 같은 사람이 될래요. 다음날 선생님은 어제 나리가 한 발표를 다시 칭찬하면서 제안했어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모두 기록하면 어떨까요? 우선 무얼 가장 많이 버리는지 살펴보고 쓰레기를 줄여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릴 때는 이 종이에 기록해보세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면 많이 줄어들겠죠? 네. 네, 좋아요.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야외 활동을 이틀 정도 할게요. 다들 괜찮나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우리는 집과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아쉽죠?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찾아낸 방법을 벽에 그려서 그림 벽보를 만들게 도와주셨어요. 집에서 안 쓰는 물감을 챙겨와 커다란 신문처럼 잘 보이게 그렸어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같이 그리니 정말 재밌고 뿌듯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어요. 다시 방학식 날이 되었고 아이들이 벽에 그린 쓰레기 제로 신문은 학교 전체에 큰 관심을 받았어요. 나리는 자신이 시작한 사소한 행동으로 학교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1년 동안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짧은 시간에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교실을 만들었어요. 특히 쓰레기 제로 제작전을 이끌어준 나리에게 다들 박수. 나리야, 고마워. 이제 다준이네 반 친구들은 모두 집에서 가져온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받아 마시고 간식으로는 과일을 먹기 시작했죠. 건강에도 좋고 환경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과일 껍질은 운동장 구석 퇴비 더미에 버리고 잘 섞인 퇴비는 화단에 뿌립니다. 이렇게 다준이네 반 아이들은 매립장에 쓰레기산 수백 개가 생기는 걸 막았어요.